안녕하세요. 수코노입니다. 오늘은 규모의 경제, 규제 샌드박스,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그린 본드, 그림자 금융, 근원 인플레이션율, 글래스 디거법, 글로벌 가치사슬, GVC,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금리 선물까지 총 1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1차입니다. 첫 번째로 규모의 경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기업이 이 재화나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 비용도 이제 점차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부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초기 생산 단계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 통신, 전력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 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부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보다 한 명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할 경우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평균 비용도 줄게 됩니다. 이게 연관 검색어는 범위의 경제인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재화나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 비용도 점차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이를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s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규제 샌드박스, 요거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합니다. 핀테크 기업이랑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지들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데이터도 지금 우리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규제가 핀테크가 아무래도 금융이나 보안에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어린 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고요. 즉 샌드박스를 연상시키는데요. 이런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 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 FCA 핀테크 전담 조직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로 도입한 건데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고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테스트베드를 정부에서 마련해 준다라고도 핵심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연관 검색어는 핀테크 로버드 바이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 필 그램,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 토마스 제이 블라일리가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통상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된 내용은 1933년에 글래스 디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글래스-스티글법 조항 20에 의하면 상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글법 조항 20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정부의 정책 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이 로비력에 맞불려 탄생을 했고요. 동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서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이래서 기존 투자은행 중에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법적인 건데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 그리고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의 핵심 조항을 이제 폐지하는 겁니다. 완화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연관 검색어는 글래스-스티글법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린본드. 발행 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산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채권인 것 같은데 발행 대금의 사용처이고 발행제가 그린본드 원칙 GBP 그린본드 프린시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제 구조에 따라서 그린사업 채권, 그린사업 수익 채권, 그린 프로젝트 채권, 그린 유동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 6억 유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 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이 정부기관이나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돼서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본드 발행자는 자본 비용, 기업 홍보, 사업 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 방식 및 구조가 동일해서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 그린본드 발행 요건 명확화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 GBP를 재정비했고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 영역이 확대돼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 MMF, 채권형, 호남형 펀드 등 RP거래, 유동화 기구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런 용어입니다. 결국에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이라든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나 활동을 이르는 용어가 그림자 금융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에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규제가 느슨하고 과도한 리스크나 레버리지를 축적을 해서 은행 시스템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서 시스템의 리스크를 촉발하거나 확산한다던가 이렇게 원인으로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금융안전위원회 FSB,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금융 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원 인플레이션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